가장 빠르게 효율이 올라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36억 하실 때 주로 카테고리는 뭐였어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매출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도매처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그동안 이제 국내 시장을 좀 많이 이야기해 줬다고 한다면, 오늘은 해외에다가 판매를 하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실 국내 셀러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국내 말고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 올린 영상 중에 아마존 관련한 영상 올렸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면서 또 댓글에는 국내 셀러 너무 힘들다, 뭐 포화다, 뭐 사실 뭐든 다 레드오션에는 돈 벌 수 있는 길이 있긴 한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가 조금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또 관련된 분을 모시고 왔는데, 여러분 많이 낯이 익으시죠?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야너두에 출연을 했었던 몽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몽상훈 님이 좀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 Q10 JP에서 나름 의미 있는 활약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지식을 투트랙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10 얼마나 해왔고, 또 어떤 역할을 해왔고, 매출을 얼마까지 키웠는지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회사에 소속이 돼 있었던 거죠. 저희 회사는 유통회사였고 온라인을 이제 전혀 하지 않는 회사였는데, 그러면은 진짜 네. 회사의 인프라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네, 오롯이 혼자 키운 거네요? 그렇진 않고 이제 유통 인프라는 있었던 거죠. 유통 유통 인프라는 있었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혼자 소싱, 업로드, 디자인, 포장, 배송까지 혼자 다 했어요. 그런 과정을. 그래서 처음에 첫 해에 이제 한두 달 동안은 매출이 크지 않았는데, 3개월쯤 됐을 때 매출이 한 2억인가 3억 정도로 월 매출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 조금 열심히 얼마 안 됐네요, 작년이면은. 네네, 작년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올해 초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작년에 매출이 한 36억 조금 넘게 나온 것 같아요. 와우. 네. 그러면 순위는 그래도 한 10% 정도는 되겠죠? 그래도. 네, 뭐 한 그 정도 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출 시장도 빡세네요. 상당히 많이 빡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Q10 JP예요? 아마존 JP도 있고 라쿠텐 JP도 있고, 뭐 입점하기는 어렵지만 야후 JP도 있고 한데, 왜 Q10인 거예요? 일단은 각각의 플랫폼마다 특징이 있는데, 한국의 가장 친화적인 플랫폼이 Q10이고, 한국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Q10에서 한국 물건을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미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Q10에 들어가 보라고 말씀을 드린 게, Q10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면 한국 제품이 랭킹의 상위권을 쫙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말 여기는 한국 사이트야, 일본 사이트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어만 다르지 한국 제품이 그쪽에서 정말 많이 팔리고요. 제가 아마존, 라쿠텐, 야후를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플랫폼들의 단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생각보다 너무 까다롭고 효율도 안 나오고, 전 다 해봤습니다. 효율도 안 나오고 무엇보다도 힘드실 거예요, 운영하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Q10으로 조금 진입을 해서 일본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빠르게 효율이 올라올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예요. 사실 지금 다른 카테고리 제품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Q10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저는 이거는 감히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만 노력하시면은 한국 여기 시장하고는 완전 좀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쿠팡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작년부터 Q10 관련돼 갖고 이야기가 조금씩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Q10 지금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요즘 Q10 그 36억 하실 때 주로 카테고리는 뭐였어요? 일단은 제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진행을 했었는데, 화장품, 건강
건기식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 이렇게 세 개 카테고리에서 매출이 그 정도 나왔던 거고 워낙 지금 K-뷰티가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해외에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K-뷰티면은 동남아시아 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한 5, 6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K-뷰티가 그게 지금 거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일본. 네. 왜냐면 일본도 화장품 브랜드가 되게 좋은 게 많거든요. 시쉐이도, 아, 슈에무라, 뭐 시로 이런 거 되게 많은데 그렇게 좋은 것 자사 브랜드를 냅두고 우리나라 K-뷰티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국가에서 마케팅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K-팝, 뭐 K-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많이 흥행을 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한국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사용하는 브랜드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사용하는 브랜드이니까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고 그들의 국가에서 만든 브랜드이니까 소비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일본의 MZ 세대들은 더 이상 한국을 혐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네. 한국인이라고 하면 그냥 많이 호감을 갖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폭발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B2C로 나가는 물량이 50%가 일본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최근에. 그 정도로 B2C로? 네, B2C로 나가는 물량 중에 중국보단 일본이구나 요즘엔 진짜. 네, 일본으로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화장품 말고 또 다른 카테고리는 어땠어요?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건기식인 거죠? 우리나라 건기식이고 그거는 총판 개념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판매를 좀 했었고 인기가 있나요 건기식이? 건기식도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인기는 있습니다. 제가 건기식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네. 일본에 지금 아시겠지만은 일본에는 뭐 마츠모토 키요시도 그렇고 굉장히 큰 유통 그 체인점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하필 또 한국 거를 또 찾는다라는 게 저는 조금 놀랬거든요. 약간 특정 제품이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미백에 좋은 제품. 아, 결국에는 또 뷰티하고 연관된 제품인 거네요. 네, 일본 분들은 정말 미백에 진심인 나라인 것 같아요. 화장품도 그렇고 그래서 일본에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트란시노 화이트라고. 네. 그게 지금 한국에서도 엄청 많이 팔렸었거든요. 그걸 넘어서 한국의 얼굴이 하얘지는 거를 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찾았다라는 거네요. 그런 제품이 없었어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를 찾고 싶었는데 제가 팔았던 제품 중에는 사실 콜라겐 제품이 조금 나갔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일부러 연결지어서 판매를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생활용품 쪽에는 어떤 거였어요? 생활용품은 마스크가 진짜 미친 듯이 나갔었습니다. KF94, 네, KF94. 뭐 이런 거? 네, KF94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거니까 KF94 그 마스크 그 용어를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한국에 잘 만든다고. 네네, 뭐 인식이 그런 있었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파는 마스크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KF94 마스크가 정말 미친 듯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저 한 몇십만 장 팔지 않았나 싶어요. 와. 그러면서 지금 화장품을 필두로 건강기능, 생활용품까지 전부 다 해갖고 36억을 만드셨다는 거네요. 네. 근데 초보자들은 바로 화장품 도매업자를 뚫어라 뭐해라 이러면 거기서부터 일단 지쳐. 그래서 한국 상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초보자가 한다면 어떤 종류의 카테고리를 추천드리시나요? 사실 의류 쪽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류요? 네. 큐텐 쪽 의류 블루오션인가요?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류면은 뭐 동대문에서 떼다가 이렇게 올리는 건지 아니면 국내 또 브랜드를 또 해서 하는 건지. 둘 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두 개 다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분들이 한국 의류에 대한 소비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특정 있거든요. 계층 MZ 세대들. 네, MZ세들이 정말 드라마에 나오고 예능에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그런 옷들을 정말 사고 싶어 해요. 갖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소싱해서 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무신사를 추천드립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미 그리고 제가 알기로 무신사가 일본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어쨌든 무신사가 큐텐에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 결을 잘 이용하시면 저는 너무 좋은 팁인데요? 네, 좋다고 생각해요. 무신사가 일본에 진출을 한 이유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장은 우리나라보다 크니까. 네.
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까요? 초보자, 내가 만약 초보자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오늘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Q10.jp라고 치고 들어가셔서 구글 번역으로 한국어로 보시면 사이트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저는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쇼핑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나요? 그냥 일반 사업자인데 간이 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면 환급을 못 받으세요. 부가세. 맞다. 이거 수출이지? 네, 수출이라서 부가세 환급을 못 받으셔서 웬만하면은 일반 사업자로 진행을 하시고 종목은 도소매업으로 잡으시고 업태를 전자상거래 같은 네, 거? 전자상거래로 잡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화장품을 취급을 하니까 화장품 관련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을? 이수를? 아니요, 그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수출은. 수출은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취급할 때만 그게 필요한 거구나? 네. 근데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예.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없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거 관련해 갖고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반 판매자를 해놓고 그러면 부가세 환급은 분기에 한 번씩 받겠네요? 네, 분기 한 번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쏠쏠하겠어요. 부가세가 10%잖아요, 보통. 네. 보통 판매가의 9점 몇 프로를 받겠네요, 그러면. 네. 와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Q10에 뭐 보낼 상품을 사놓고 내가 직접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생각보다 배송비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시스템으로 배송이 이루어지나요? 일단 포장을 하신 걸 패킹 송장이라고 배송사에서 이제 찍는 송장이 있는데 그 송장을 붙여서 배송사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택배로 보내주셔도 되고 직접 갖다 주셔도 되고 거기서 보내주시면 그쪽에서 그 패킹 바코드를 읽고 일본에서 사용하는 송장을 뽑아서 부착을 해서 일본으로 내보내는 시스템이에요. 배송비는 업체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특정 요금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일반적인 단가 좀 괜찮게 얻었다고 하는 단가라고 한다면 500g 언더로 얼마 정도 나가요? 500g 언더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면은 싸네요. 네, 뭐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보자 셀러가 그 정도 받으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내가 일본에다 판매할 상품을 좀 사요. 사놓고 내가 직접 주문이 들어오면은 배송회사에다 보내면은 그 업체가 송장가리를 한번 해주고 그거를 그대로 비행기로 가서 내리면은 그때부터 그 붙였던 그 트래킹이 움직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건을 건바이 건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거기 업체에다가 물건을 쟁여놓고 주문 들어오면 그 업체가 처리해서 보내는 방식도 되나요? 네, 그렇게 3PL 방식으로? 네, 3PL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g에 5,000원 정도면 우리나라가 보통 3,000원 조금 넘잖아요. 보내는데 큰 차이가 없네요. 네. 특송 업체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통관이 진행된 다음에 인계된 다음에 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한국보다 더 싸게 보내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한국보다 더 싸게 물건을 보냈었어요. 어떻게 보내요, 그거는? 그 이제 일본에 우체통에 투하하는 택배 시스템도 있는데 그 시스템은 가격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폭으로 깎아 버릴 수가 있어요. 배송사랑 협의를 잘하면. 택배 방식이 여러 개가 있네요. 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대면 배송이 일본은 원칙이고요. 포스트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은 비대면 방식이어서 사실 포스트로 전달하는 방식이 배송 시간도 빠르고 사실 근데 분실의 위험이 있고 일본 분들이 비대면 택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면 택배가 좋기는 한데 이거는 셀러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품의 성질도 좀 봐야 하고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36억을 그냥 업로드 해놨다고 해서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인기 있는 상품을 올려놨다고 해서 팔렸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마케팅하는 특별한 방법이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매일 뭐 6시, 5시에 뭐 그냥 각 잡고 앉아갖고 초재고 있다가 갑자기 하고 하고 이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좀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일본은 이제 큐텐은 광고 제도가 5시 50분에 딱 경매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키워드에다가 입찰을 하는 거죠. 거기서 상위 10명이 이제 광고에 진열이 됩니다. 이게 전시가 됩니다. 광고 창에. 근데 이게 5시 50분에 딱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한 5초, 3초 이때 가격을 한 번씩 또 체인지를 해요. 지금 올라가 있는 가격들을 보고. 그래서 저도 주말에도 매일매일 그 시간이 되면 알람을 맞춰놓고 가격을 세팅을 해놓고 원하는 순위에 들어갈 수 있게 매일매일 입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몇 위 정도를 해야지 좋은가요? 그거는 이제 키워드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어. 저는 솔직히 1등 아니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 포괄적인 키워드를 사용을 한다면은 1등이 굳이 아니어도 되지만 정말 타겟팅된 거. 네, 타겟팅된 키워드는 저는 무조건 1등 아니면은 굳이 왜 넣어? 라는 생각을 하고 광고를 했어요. 일단 마케팅은 그러면은 그 방법 외에는 특별히 사용하지 않았는데 36억이 나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 마케팅은 정말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본 것 같아요. 일단 Q10의 광고가 30개 정도,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몇 천만 원짜리 광고는 빼고 나머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 내부 광고도 이용을 했고 Q10 외부에서는 전 인플루언서 협찬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일본 인플루언서. 네, 거예요? 일본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아니면 뭐 트위터, 네, 트위터. 틱톡도 보고요. 그쪽을 통해서 컨택을 해가지고 제품 보내드리고 비용이 조금 발생되면 비용도 전달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플루언서 협찬도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이제 독점으로 가지고 오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체험단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품을 한 100개 정도 쭉 깔아놓고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체험단이면은 일본 내에서 블로그를 작성하는 사람들. 저는 블로그보다 SNS가 더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일본 젊은 분들이 이쪽 SNS를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얻는다고 판단을 해서 SNS를 통해서 물건을 좀 많이 깔았던 것 같아요. 뭐 SNS라고 하면 인스타하고 트위터하고 틱톡에도 많이 올렸었고요. 일본에서 사용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뭔데요? 립스랑 코스메라는 우리나라의 화해 같은 느낌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이 제품을 뿌려서 리뷰를 작성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버 분들과 협업도 진행을 하고요.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인 거죠? 다 일본 분들이에요. 일본어 잘하세요? 아니 저 일본 하나도 못해요. 그래도 이게 가능하군요. 네네. 이런 팝하고. 방식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는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분을 뽑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팝하고 돌려가면서 와, 완전 진짜 현업에서 진짜 1년 동안 지대로 하다가 이제 국내 거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저희한테 온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초보자들이 이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저도 어떻게 보면 Q10 JP 초보자인데 네네.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매출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아니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도매처를 싼 곳을 저는 무조건 뚫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매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그 지점을 찾아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그런 건 어떻게 찾지? 제가 초보자분들한테 제안하는 부분은 B2C로 지금 일본에다가 물건을 파는 분들도 사실은 도매를 다들 끼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어쨌든 물건을 싸게 가지고 오셔야 되니까 그 업체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컨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조건 있습니다. 거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계속해서 뭔가 연결이 되셔서 좋은 지점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가 워낙에 많으니까 그 브랜드를 모두가 똑같은 공급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곳하고 컨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그렇게 해서 도매처를 발견해서 상품을 매입을 해서 상품을 구비하고 네. 그리고 3PL, 4PL 업체를 또 찾아갖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Q10에다가 판매자 등록을 하고 상품을 업로드 하는데 그때 상품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상품 상세 페이지는 일단은 브랜드사 상세 페이지가 협의가 돼 있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되게 그냥 간단하게 만드셔도 돼요. 어차피 한국 브랜드를 소비하는 일본 소비자들은 이미 그 상품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잘 텍스트로 정리가 돼 있다면 저는 충분히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처럼 빡세게 할 필요 없어요? 네,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디자인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걸 하면서 디자인을 이렇게 만져봤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네모난 틀 안에다가 상품 하나 집어넣고 상품명 넣고 내용을 집어넣는 수준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는 다 매출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연매출 36억이 나왔다. 와. 네네. 자, 그러면 판매가 되면은 Q10에서 정산금을 줄 거 아니에요? Q10 JP의 정산 주기는 어떻게 돼요? 정산 주기는 정말 해자입니다.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산됩니다. 오, 너무 좋아요. 거의 뭐 엄청 네이버, 빠르네요. 네, 네이버. 그럼 돈이 묶일 일도 없겠네요, 쿠팡처럼. 네. 근데 요거는 약간 조심스러운 게 파워셀러가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이제 그 밑에 일반 셀러라고 있는데 일반 셀러는 2주에 한 번 정도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괜찮네. 그리고 이제 갓
진입한 셀러들은 한 달에 한 번 정산됩니다. 그래도 괜찮은데요? 네. 점점 좀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N화로 정산을 해줄 텐데. N화로 받으실 수도 있고 원화로 바로 받으실 수도 네, 있고요. 있는데 이거를 통장을 등록을 해야 되나요? 네, 통장 등록하셔야 됩니다. 외화 통장으로 등록해도 되고 원화 통장으로 등록해도 되는데 외화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 그쵸? 네, 외화가 훨씬 유리합니다. 한번 트랜스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어. N화로 받으시는 걸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저도 사실 그냥 막연히 화장품을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브랜드를 알려야겠다, 국내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저희가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400개 이상이 팔리는 거 보고, 물론 그때 또 특별한 행사 기간이었긴 했지만 이 가능성이 있다, 초보자들도 충분히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남의 브랜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브랜드를 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저희가 화장품에 대한 얘기만 나눴는데, 사실 화장품 말고 다른 카테고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눈에 조금씩 보일 정도로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자기 브랜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꼭 일본 Q10이라는 그 시장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무조건 올린다고, Q10에 올린다고 판매가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똑같이 한국에서 진행하셨던 것처럼, 워낙 저희 한국 셀러분들 너무 다 잘하시잖아요. 정말 진짜 잘하시잖아요. K셀러의 위험을 보여줘야죠. 네, 그렇게 정말 그 정도 정성을 들여서 일본에 하시면 일본의 한국 제품이 이제 완전 깔리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거기 소비자들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분명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국민 성향도 다르고 CS나 반품 교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죠? 저는 일단 C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행을 하면서 일본 소비자들이 기다리시기도 잘 기다리시고요. 특별히 CS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합니다. 정말. 근데 이렇게 한여름에 화장품 같은 거 배송 수단을 통해서 가게 되면은 변질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더러 있나요? 화장품 내용 자체가 변질된 적은 아직은 없었고요. 배송을 하다가 화장품이 파손이 되거나 애초에 화장품이 생산 당시에 불량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새로운 제품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배송이 났을 때도 이거를 사실 다시 돌려받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고객님한테 죄송하다는 의미로 선물로 드리고 새로운 제품을 보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CS가 올 때 Q10 내 고객 게시판을 통해서 오나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카카오톡 메신저나 아니면은 네이버 톡톡 같은 그런 메신저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약간 그런 메신저 비슷한 게 있어서 그 메신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Q10 셀러 창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메일로도 보내주시는 고객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잘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일 체크도. 그 몽상우님, 네. 지금 뭐 Q10 JP 관련해갖고 갑자기 급 전문가로 해서 나오셨는데, 중국 쪽에는 초보시잖아요. 네. 중국 구매 대행 한 3, 4개월 해본 느낌이랑 Q10 이렇게 해본 느낌이랑 어떤 게 더 쉬운 거, 어떤 게 더 어려운가요? 확장성 부분에서 이제 저는 Q10이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일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B2C로 해외 쪽으로 나가는 물량들을 보면은 일본 외에도 타국가로 나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국가마다 좀 전략이 다르고 취급해야 되는 품목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한번 수출을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 다른 국가 수출을 진행할 때는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중국은 수입해서 국내에만 팔지만 소비자가, 우리가 수출을 하게 되면 일본을 통해서 다른 나라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좋네요. 자, 이렇게 좀 많이 알아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Q10 JP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댓글로 주시면은 뭐 몽상우님께 Q&A를 모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튜브 콘텐츠로 Q10 영상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시작해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의 역량도 많이, 스펙트럼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몽상훈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